안녕하세요. 호주 이슈다 위클리 뉴스. 저는 진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 네. 점점 좀 심각해지는 느낌이 오고, 일단 빅토리아만 심각한 줄 알았더니 NSW도 왜 확 오잖아요. 왜냐면 네. 우리 동네도 지금 막 난리가 났거든요. 저희 동네도 저희 MP가 트위터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공지를 날리거든요. 네네. 근데 톤스비 병원에도 그렇죠. 확진자가 나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저희 동네는 이제 학교에서 나서 학교뿐만 아니라 뭐 파머시에도 뭐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애가 12학년이거든요. 여기서 코로나 걸리면 큰일인데 큰일이죠, 진짜. 가산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하며. 학생들한테 무슨 주는 뭐 지원 정책은 없나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 네, 나는 그냥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지금 할 수 없이 픽업하고 드롭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홈스비 쇼핑스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적을 정도로 비율이 막 1, 2주 사이에 확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뉴스 뭘 준비하셨을까요? 첫 번째 뉴스는 네.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부시파이어 하와이 바캉스 스캔들로 네. 지지도를 하락세를 찍었던 스캇 네. 모리슨 정부의 정책 지지율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 뭐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난 1월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는 네. 이제 불만족한다는 게 59%로 만족한다의 39%보다 많은 것으로 나왔고, 네. 차기 총리 지지율에서도 네. 알베니스 야당 당수보다도 4% 적은 39%로 집계되었었거든요. 네. 이거는 2019년 5월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야당에게 리드를 내줬었던 큰 사건 같은 그 지지율이었어요. 그런데 3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네. 지난 8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사의 의뢰로 뉴스폴이 조사한 스캇 모리슨 정부의 지지도를 본다면은 만족한다가 68%, 불만족한다의 29%보다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솔직히 노동당의 역할이 거의 안 보였어요. 이런 사태일수록 네. 그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사실 빈틈은 꽤 많았었잖아요. 네. 의료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서도 그렇고, 이민자들이나 뭐 커뮤니티, 그다음에 학생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학생 문제도 네, 있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당은 거의 언급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걸 또 포함해서 네. 뭐 정책적 그 비리 사건, 비리 사태 같은 부분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노동당에서도 자기 그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제 빅토리아가 잘 못하고 있는데 또 노동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한몫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스콧 모리슨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니, 높다니. 그러게요. 네네. 네, 뭐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차기 총리 지지율에서도 네. 스캇 모리슨 총리는 60% 지지를 받아서 25%의 알바니스 야당 당수를 크게 앞서며 지난 5년간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당과 노동당의 지지율 조사에서도 네. 집권당인 자유당이 앞선 52대 48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모리슨 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비교적 잘 억제하고 있는 것을 평가받은 것과 네. 잡키퍼와 잡시커 등의 지원책에 1,000억 달러 등을 쏟아부은 행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특히 조시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빅토리아주 재난 선포와 관련해서 네. 잡키퍼 신청 자격 완화 발표와 약 160억 달러의 추가 지원액의 발표가 이번 조사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페이드 팬데믹 리브. 네.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이제 1,500불 주기로 네, 1,500불 그렇게 얘기한 였죠. 거죠. 네네. 네. 페이드 팬데믹 외에도 네. 이 잡키퍼가 9월 28일에 종료가 되는데 네. 그 이후에 제정된 그 가이드라인이 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높였다면은 지난주에 그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업데이트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네. 많은 부분이 또 그 문턱이 다시 낮아져가지고 다음 기사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잡키퍼랑 잡시커 지금 우리가 2.0을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네네. 그것에 이제 뭐 문제점이 차등이 어쨌든 많이 그렇습니다. 되면서 여러모로 사람들이 예전보다 조금 받게 되는데 상황은
뭐 더 좋아지진 않았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빅토리아주의 재난 사태 선포 관련해서 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부 장관이 네. 페이드 팬데믹 리브 지원금을 발표한 것에 이어서 네. 잡키퍼 입장령에 대한 신청 완화 자격 및 156억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책을 포함한 잡키퍼 2.0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네. 네. 그 이미 지난 몇 주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 기존의 잡키퍼 1.0은 9월 28일 종료가 되고 네. 7월 21일 개정된 잡키퍼 2.0으로 연장될 계획입니다. 네. 기존의 수혜자들 또한 잡키퍼 지원을 계속 받기 원하실 경우에는 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자격 요건에 맞춰 연장 신청하셔야 했는데요. 네. 이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한 건데요. 이번에 완화된 요건으로 신청자들은 더 이상 6월, 9월 분기 동안에 매출 적자를 증명 안 해도 되게 되었습니다. 아, 매출 적자 50% 뭐 30% 이걸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추가로 15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자될 것이라고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완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빅토리아가 스테이지 4 럭다운이 들어간 게 제일 큰 요인인데요. 이것 때문에 투입되는 150억 달러의 공적 자금 중에 네. 130억 달러는 빅토리아주로 지원될 네.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빅토리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지금 락다운의 그 상태 자체도 호주에서는 거의 최악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연방 정부가 많이 서포트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모델링이 있겠지만 네. 시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세컨 웨이브에 대한 네.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잡키퍼 2.0은 저희들이 이제 퍼스트 웨이브가 지나가고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네. 그 지난주에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그 잡키퍼 2.0에 대한 제정안을 내었던 것 같이 네. 이렇게 잡키퍼 2.0이 시작하기도 전에 개정안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9월 28일 종료가 되는 잡키퍼 1.0의 현상 유지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잡키퍼가 사실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나아져야 이게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비즈니스로 이제 바로 복귀가 되는 건데 실제로 나아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덜 받게 된다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비즈니스 복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스테이지 4 락다운이 이제 되었을 때부터 야당 쪽에서는 네. 이 잡키퍼 2.0으로 전환되는 것을 늦춰야 되고 네. 기존의 잡키퍼 1.0 그러니까 풀타임과 파트타임에 관계없이 네. 동일한 그 액수가 그 고용주들에게 지급돼야 된다는 그 안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고 ABC 인사이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야당의 그 섀도우 미니스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런 주장을 폈었죠. 아, 그런데 이번 주 그 인사이더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그 호주 경제부 장관 메시아스 코만이 직접 나와서 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현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9월부터 지원율을 줄이는 것으로 이 정책을 고수하고 진행할 것이지만 네. 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과 근거에 맞춰서 지원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그 하면서 잡키퍼 1.0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있다고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만큼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라고 봐야겠죠. 나아진 것도 없고 경제 그 예상 수치를 보더라도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이 네. 이제 10%가 10%까지 넘었죠. 네. 갈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제 팬데믹과 관련돼서 또 다른 뉴스가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호주 입출국 제한이 언제나 열릴까? 그 저시 프라이든버그 장관이 지난 4월에는 내년에 1월이라고 열릴 얘기했지만 거라고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이죠. 네. 호주 중앙은행은 8월 금융정책 보고서에서 네. 호주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회복은 향후 몇 년이 걸릴 정도로 더딜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네. 실업자율은 아마 1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21년 네. 내년 중순까지
호주의 입출국 제한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저도 1월까지 기사를 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7월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1년 7월 정도.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중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이를 뒷받침하듯 스캇 모리슨 총리는 네. 8월 10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네. 올해 안에 입출국 제한 완화는 힘들 것이라고 말하며 2021년 4월까지도 입출국 제한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호주는 유학생이 호주에 못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네. 4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네. 여행 산업의 의존도 또한 크게 호주 입출국 제한이 언제나 정상으로 돌아올지 참 걱정입니다. 네. 사실 그 평범한 사람들은 그 입출국 제한이 1년 후나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미 조울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슬퍼요. 왜 그러죠? 그러게요. 못 나가게 하니까 나가고 싶고 막 이런 것 같아요. 뭐 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갔었는데 시간도 없고 막 그랬죠.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돈도 있다고 하고 시간도 있다 하더라도 네. 나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왠지 더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렇게도 못 갈 수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하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뉴스인가요? 마지막 뉴스는 뭐예요? 그 알코올 앤 드러그 파운데이션에서 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호주인 중 8명 중 1명은 매일 음주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알서방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 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음주를 분위기를 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네. 한 잔 두 잔씩 하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래도 저는 횟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세요? 네. 반대네요. 오히려 여름에 그냥 팬데믹과 상관없이 여름에 더울 때 그럴 때는 이제 자주 먹었어요. 한 캔 뭐 이렇게. 네네. 그런데 요즘은 추워서 그런지 많이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먹으면 좀 먹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팬데믹 사태 때 이제 휴지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휴지 담으로 많이 팔린 게 아마 술? 술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센셜이잖아요. 그렇죠. 문은 안 닫아요. 절대. 네네. 그러니까 뭐 RSL은 닫을 수 있으나 리커랜드는 닫을 수 없다는. 8명 중에 1명은 매일 음주 섭취하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10명 중 1명은 주당 기준 섭취량이 10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답했는데 주당 기준 섭취량이 10잔이라고 그래요. 한 주에 네, 한 주에 10잔. 한 주에 네. 10잔. 그 이상의 술을 마신다고 그 답한 사람이 네. 호주 인구 중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래요. 호주가 사실은 음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먹는 거를.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길어지고 네. 노골화되는 거겠죠. 아마. 그러게요. 자, 오늘도 코로나 얘기로 꽉 채워졌네. 이거 그러게요. 어떡해요. 저는 지난달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기사는 점차 줄이고 이제 이제 경제 뉴스라든가 정치 뉴스 같은 것들의 비중이 올라갈 거로 생각했는데 네. 정치 뉴스도 코로나와 연결된 거고 경제 뉴스도 코로나와 그렇죠. 연결된 그렇게 되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2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결혼 신혼입니다 아직.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혹시 알서방님 네. NSW도 빅토리아처럼 늘어나면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어떻게 않을까요? 생각하세요? 네. 그 글래디스 글라디스 수상 같은 경우는 다시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긴 했지만 네.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스크가 네. 충분하면은 이제 소셜 디스턴싱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이제 마스크가 충분히 호주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충분한 만큼의 양이 확보가 됐다고 하지만 지난주였죠. 그 조지 맥케이 그 야당 당수가 대정부 질문 네. 시간에 호주 그 뉴사우스웨일즈 주 그 헬스 미니스터한테 그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마스크가 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조지 맥케이를 폭첩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네. 큰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빅토리아주 같은 상황이 다시 닥친다면은 락아웃이나 이런 리스트릭션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벨레지 클리언 그 총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마 뭐 빅토리아처럼 되지 않으려면 초기에 아마 강력하게 할 것 같고 또 지금의 분위기로는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강력하게 권고하니까. 계속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네. 그러니까 지난 저희들이 그동안 내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확진자 숫자도 중요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그 패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 비율이 1.20 밑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거의 1에 가깝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가 없으면은 이것도 줄이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구독하신 분들이라도 외출을 좀 삼가지고 그러게요. 네. 하여튼 NSW에서 좀 심각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주의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